곽복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중국 역사, 충신과 역신의 차이, 주발, 주화부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국가, 그러면 바로 한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을 한족이라고 그러고 자기네 글자를 한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한을 사랑하는데요. 사실 한나라를 유방이 세웠지만 한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게 했던 것은 바로 주발, 주화부, 부자의 공로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부전자전의 명장, 그러면 진나라의 왕전과 왕분, 그리고 서한의 주발과 주화부를 들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는 명장인 경우는 대단히 드문데요. 주발과 주화부는 말 그대로 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신으로 시작해서 충신으로, 그리고 권신으로, 그리고 역신으로 변화를 겪었는데요. 사실 충신과 역신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것은 권력을 잡고 있는 자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주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발은 유방이 봉기를 했던 폐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고조인 유방과 함께 서한을 건국하는데 굉장한 공헌을 했습니다. 실제로 모든 전쟁에서 맨 앞에 나서서 전쟁을 지휘할 정도로 주발은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서한이 건국되고 나서도 많은 반란이 있었는데요. 유명한 반란 중에 태원 지역에서 일어났던 한왕 신의 반란을 제압했던 사람이 바로 주발입니다.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요동 쪽에 연나라가 있었는데요. 연왕 노관의 반란을 제압했던 사람도 바로 주발입니다. 그 연왕의 반란을 제압하는 시기에 유방이 죽는데요. 그의 아들인 해제가 16살의 나이로 제위에 오릅니다. 해제는 서한에서 보기 드문 굉장히 마음이 여린 임금이었는데요. 그의 어머니인 여태우, 즉 유방의 아내였던 여태우가 섭정을 했고 실제 해제는 8년간 정치를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실적을 세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도 뚜렷하지 않은 어린 황제를 세워서 여태우가 정권을 자기 멋대로 휘둘렀습니다. 유방은 죽으면서 이런 유명을 내렸습니다. 유씨가 아니면 절대로 왕의 자기를 주지 말라. 그리고 국가에 공헌이 없는 자에게는 절대로 자기를 주지 말라. 이렇게 유명을 내리고 죽었지만 여태우는 보기 좋게 자기 남편의 말을 어기고 자기의 친족이었던 여산, 여록에게 왕위를 제수합니다. 그리고 이 여산과 여록이 군권을 잡고 완전히 여시 천하로 만듭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태우가 죽습니다. 그러자 여산과 여록이 유씨 황가를 아예 없애버리고 여씨 황가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나섰던 사람이 바로 주발입니다. 주발은 그 유명했던 승상 진평과 함께 계략을 써서 여산과 여록을 몰아내고 여씨 일파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조 유방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항을 황제위에 올립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문경의 치세를 이뤘던 한문제입니다. 그러나 한문제는 주발과 진평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마운 감정을 가졌지만 또 한편으로는 권신들의 힘이 너무 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게 봉건 왕조에서 늘 일어난 일이고 현대 권력 투쟁에서도 일어나는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권력을 잡는 것을 도와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고맙지만 또 어떻게 보면 본인의 권력에 가장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문제는 생각도 하지 않다가 본인이 황제위에 올라갔지만 결국 본인을 황제위에 올렸던 공신들, 주발과 진평과 그 다른 공신들이 어찌 보면 자기의 잔등을 찌르는 가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 끝에 공신들을 이간하는 술책을 씁니다. 그래서 주발에게 엄청난 상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발에게 내렸던 상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상을 진평에게 내렸습니다. 사실 공적은 진평이 더 컸습니다. 주발은 무장으로서 군대를 이끌고 반란을 진압했지만 사실 진평이 모든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진평의 공적이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그렇게 차이가 나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공신들은 상이라고 할 것도 없을 정도의 상을 줬기 때문에 공신들 사이에서 주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진평도 처음에는 주발을 좋게 봤지만 한 문제가 주발만 총애하는 듯한 느낌을 주자 둘 사이가 갈라졌고 진평도 주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나라가 무너질 판이었는데 그것을 구했던 사람이 주발과 진평인데 이 둘 사이를 한 문제가 성공적으로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한 문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발이 당시의 지위가 태위였는데요. 태위, 나는 하나의 고민이 있어. 폐하, 고민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기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받은 봉지, 즉 자기를 주면 이렇게 땅을 주거든요. 그 땅으로 돌아가서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 없으니 말이요. 아니 그러시면 그 봉지에 가서 다스리라고 명령을 내리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발이 깜빡한 게 있습니다. 본인도 강후이고 또 강연이란 땅을 봉지로 받았기 때문에 본인도 사실은 강연에 가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태위의 자리에 있으니까 중앙정계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황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너 물러나라. 이런 얘기였죠.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하, 황제가 나를 물러나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본인이 사표를 내고 자기 봉지로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한 문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발이 모반을 꾀한다고 상소를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주발을 모반죄로 감옥에 쳐넣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 조그만 현회가 있는데 어떻게 주발이 모반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한 문제가 주발을 신문하는 관리에게 반드시 모반죄를 씌우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 관리는 대단히 오만불손하게 그를 다루기 시작했고 결국 주발은 본인이 죽을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며느리가 공주였기 때문에 그 며느리에게 구명운동을 했고 결국 며느리가 문제의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해서 태후가 거중조정에 나섰습니다. 태후가 문제에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폐하를 세워준 사람이 주발입니다. 그때 그는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고 사실 한 황실을 없애려면 없앨 수 있었는데 만일 모반을 한다면 그때 하지. 지금 병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저 조그만 전에 가서 본인의 생활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모반을 하겠습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한문자는 못 이기는 척하면서 저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풀어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서를 내려서 풀어주었습니다. 사실 주발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가 짝이 없죠. 본인이 군권도 쥐고 있었고 모든 권력을 다해서 한 문제를 세워줬고 욕심 없이 한 문제를 보필했지만 딱 하나의 결점은 있었습니다. 주발은 무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농촌 출신이어서 순박하긴 하지만 고집이 셌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웬만한 것은 그냥 찬성하고 융통성 있게 대답을 하면 되는데 조그만 거라도 틀리면 폐하 이거 틀렸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한 문제가 항상 껄끄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쨌건 간에 주발은 그렇게 풀려나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흉노족이 장안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이러자 주발의 아들이자 역시 무장이었던 주아부가 그 흉노를 막는 전선에 투입됩니다. 사실 흉노를 막는 부대가 세 부대가 있었는데요. 두 부대는 유황실의 사람들이 맡았고요. 한 부대는 주아부가 아주 엄격하게 군대를 관리하면서 흉노를 잘 막아냈습니다. 황제인 한문제가 불시에 유황과 두 군대도 방문하고 주아부의 군대를 방문했는데요. 이때 황제의 마차가 왔지만 주아부의 부대를 지키고 있던 위병들이 허가를 하지 않습니다. 폐하, 죄송하지만 전쟁터에서는 저희는 장군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장군께서 엄명을 내리셨습니다. 장군의 허락이 없는 한 그 누구도 들여보낼 수 없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가서
장군께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병이 주하부에게 얘기를 했고, 주하부는 황제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나와서, 사실 황제가 오면 땅에 엎드려서 이 이마를 땅바닥에 대는 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칼을 집은 채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그러면서 폐하 용서하십시오. 제가 전쟁터에 있기 때문에 군인의 예로서만 폐하께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 문제가 흡족해 했습니다. 아하, 이자야말로 정말로 충성스럽고 군인으로서의 그 기계가 있고 군대를 잘 다스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를 발탁해서 중위란 자리에 앉힙니다. 중위란 자리는 지금으로 치면 수도경비사령관입니다. 그래서 흉노가 물러가고 나서 수도경비사령관이 된 주하부를 문제가 신뢰했고, 그가 죽을 때에 그의 아들인 경제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고 나서 혹시 한 나라에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면 믿을 수 있는 장군은 주하부밖에 없다. 주하부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절대로 다른 마음을 품을 사람이 아니니까 혹시나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주하부를 중용하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죽습니다. 그런데 한 문제의 예측대로 경제가 집권한 지 3년 만에 5초 7국의 난이라는 대동난이 일어납니다. 한 고조 유방은 본인이 국가를 세우고 나서 진나라가 왜 망했는가를 봤더니, 진나라는 제후국이 없이 9년제를 실시했습니다. 즉 현대 국가 시스템이죠. 지금으로 치면 도와 군 이런 시스템을 가진 건데, 결국 그래서 진황실이 위협을 받을 때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은 본인이 황제가 되자 자기 유씨들로 제후국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후국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실력이 빵빵해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명령을 내려도 잘 듣지 않았고, 중앙정부에 내는 세금을 이 제후국들이 가로채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자 경제가 집권한 지 3년 차에 경제 스승이자 유명한 유학자였던 조착이 삭번문을 들고 나옵니다. 여기서 번이라는 것은 번왕을 얘기하는데요. 즉 제후국의 왕들을 얘기합니다. 폐하, 이 왕들의 권한이 너무 크기 때문에 폐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니까 이 번왕들의 권한을 축소하시고 영토도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왕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오나라 왕인 유비와 초나라 왕인 유술 등 7명의 왕이 연합해서 50만 대군을 이끌고 장안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명분은 조착을 죽이라, 그리고 황제 곁에 있는 간신들을 제거하라는 게 그들의 요구사항이었지만, 사실은 한 경제를 없애고 본인들이 황제가 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군은 불과 10만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굉장히 당황했지만 그는 자기 아버지의 말이 생각났기 때문에 바로 주하부를 대장군으로 앉혀서 내가 맡거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주하부가 적진에 정탐병들을 보낸 뒤에 그 형세를 살펴보고 나서 황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에게 반기를 들지 않은 대단히 큰 제후국은 양나라가 있습니다. 이 양나라가 저들을 지금 막아서고 있는데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승리는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으니 그 사이에 제가 병력 10만을 끌고 저 5초 7국 연합국의 식량 보급로를 끊겠습니다. 경제 허가를 얻은 주하부는 병력 10만, 사실 중앙군 전부입니다. 그걸 끌고 우회해서 5초 7국의 곡식 창고를 전부 습격해서 뺏었을 뿐만 아니라 보급로를 전부 끊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5초 7국의 병사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났고요. 당시에 양나라도 병력이 몇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0만 대군이 몰려왔으니까 막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하부에게 여러 번 파발말을 띄워서 지금 성이 함락될 것 같다, 나를 도와달라, 양왕이 계속 파발말 보냈지만
주화부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주화부가 움직이면 사실상 한나라는 끝이기 때문에 그도 양나라가 위험한 걸 알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본인은 보급로를 끊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보급로가 완전히 끊기면서 5초 연합국이 무너지게 됐고 오왕은 잡혀서 죽고 뿔뿔이 군대가 흩어지면서 5초 7국의 난이 진압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반란에 가담했던 번묵들을 다 없애버리고 중앙의 권한이 굉장히 강하게 됐는데요. 경제는 그때부터 주화부를 굉장히 좋아하게 됐습니다. 사실 본인이 집권한 지 3년 만에 위기를 맞았는데 그걸 구해준 사람이 바로 주화부 아닙니까? 그래서 주화부를 승상의 자리에 앉히는데요.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권력을 다 장악한 주화부는 조금 겸손했어야 되는데 이 무장의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타협할 줄 몰랐습니다. 사실 정치는 어찌 보면 너무 직선으로 가면 문제가 많죠. 한 고조 유방이 본인이 한나라를 세우고 나서 직선적이었던 신하들, 권력이 컸던 신하들을 전부 다 제거했지만 딱 한 사람 살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꾸불꾸불했던, 즉 곡선적이었던 장량 한 사람만이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보면 공을 세운 공신은 적당한 시기에 물러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화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주발이 문제에게 당했던 것을 알면서도 본인이 문제에게 다시 총애받았고 경제가 어려울 때 그것을 구해줬다는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꿈에도 경제가 자기에게 칼을 들이밀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경제도 처음에는 주화부를 중용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양왕이 5초 7국에 난 때 그렇게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주화부가 원군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었고 그것을 태우에게 이야기해서 태우가 주화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경제에게 계속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태자인 유영이 문제가 있어서 경제가 태자를 폐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상인 주화부를 불러서 의논을 합니다. 내가 태자를 폐위하려고 그러는데 승상의 생각은 어떻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주화부는 반대했습니다. 폐하, 아니 됩니다. 지금 태자가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폐하께서 폐위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황후를 사랑했던 경제는 다시 한번 주화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황후의 오빠인 왕신에게 자기를 내리고자 하는데 좀 협조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고지곧대로인 주화부는 유방의 유명을 이야기합니다. 폐하의 할아버지인 고조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씨가 아닌 자는 왕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공이 없는 자는 자기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황후의 오빠인 왕씨는 한 번도 국가에 대해서 공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를 내리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황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지무지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흉노의 꽤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5명의 사람이 한나라에 귀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흉노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경제가 너무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5명에게 자기를 주려고 했는데 이 역시 주화부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시오. 지금 흉노가 우리랑 적대국인데 저쪽에서 귀순한 자들은 어찌 보면 한나라에 대해서 공적을 세운 자들 아니오. 그리고 저들에게 자기를 주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한테 귀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흉노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주화부는 끝까지 한 고조의 유명을 들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경제가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융통성이 없는 노인네라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그냥 자기를 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명에게 자기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위험한 신호죠. 주화부도 눈치를 챘습니다. 아, 황제가 나를 없애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본인이 사직서를 냅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고 고향에 돌아가서 여생을 보낼까 합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내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빼앗듯이 사직서를 경제가 받아듭니다. 가라 이거죠. 그래서 결국 주아부는 물러나와서 집에 있는데요. 그의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가 몸도 안 좋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한나라에서는 이 무장이 죽으면 무장의 무덤에다가 배장품으로 방패 이런 것들을 놓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국가에서는 이 방패 이런 걸 사사로이 제작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그 방패를 만드는 사람에게 500개의 방패를 만들라고 지시를 하고는 돈도 안 주고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다고 아주 닥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방패를 만드는 사람이 관가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주아부가 모반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고발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주아부가 잡혀 들어갔죠. 주아부는 물러나면서 껍데기뿐인 태유의 지위를 갖고 있었는데요. 신문관이 그래 태유께서는 모반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아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이 늙은 나이에 그리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무슨 모반을 한단 말이냐. 그랬더니 신문관이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살아있는 동안은 못하시겠지만 죽어서 지하에 가서라도 모반을 하실 거 아닙니까?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경제가 반드시 모반죄로 몰아서 죽여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아부는 자기 아버지와 자기가 서한을 튼튼하게 만들어줬는데 거꾸로 그 황제들에 의해서 죽게 됐으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5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단식을 하고는 피를 토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들대에 가서 결국 모반 혐의로 해서 멸족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발과 주아부가 성격이 강하긴 했지만 그리고 가끔 황제의 마음에 안 드는 언사를 하기는 했지만 모반의 뜻도 모반의 혐의도 전혀 없었는데 그렇게 황제들에 의해서 당했고 결국 집안이 멸문당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권력을 잡은 자들은 항상 칼날 위에 서 있는 것이어서 조금만 조심하지 않으면 결국 그 칼날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중국 역사에서 부전자전의 명장으로 꼽히지만 그 결말이 좋지 않았고 그들이 공신으로 출발했지만 결국은 권신을 거쳐서 역신 혐의로 죽게 되었던 주발과 주아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흥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